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한욱입니다. 왕광왕초보 베스낚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루어는요, 이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이 스피너베이트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아주 가능성이 많은 그런 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워킹 낚시가 대부분인 이런 환경에서는 이 스피너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이 아주 크고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조금 숙지해 놓으시면 이 스피너베이트를 활용해서 낚시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피너베이트를 선택하고 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피너베이트의 자리를 이제 바이브레이팅 지그 혹은 채터베이트라고 하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지위가 옮겨가게 됐는데요. 스피너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스피너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은 워킹 낚시에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밑걸림이 적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특히 워킹 낚시에서는요. 뭐 포팅에서는 좀 걸려도 그냥 빼내기가 쉬운데 워킹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이게 밑걸림이 적냐면요, 이제 스피너베이트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가니까 우선 밑에 부분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툭 넘어가는 거죠. 위에 부분에 있는 것도 이게 위드가드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길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만큼씩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웬만한 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요 블레이드가 돌기 때문에 그것도 위드가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풀 사이나 뭐 나무 등걸, 심지어는 바위 같은 것도 잘 타고 오고요. 뭐 사이에 끼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 헤쳐나올 수 있는 게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스피너베이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스피너베이트는요, 요 철사를 이렇게 잡으면은 지그처럼 생겼죠. 이 지그 같은 이런 몸체에 철사를 달고 여기에 부속품이 붙은 겁니다. 스피너베이트의 이제 무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뭐 4분의 1, 8분의 3,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무게는요, 요거의 무게입니다. 다른 부속품이 붙지 않은 요 본체의 무게를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는 다른 루어와 달리요, 제품명에 적혀 있는 그런 무게보다 사실은 더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뼈대예요. 우선 스커트를 한번 달아볼까요? 스커트를 끼우고요. 거기다가 이제 준비된 블레이드를 달면 됩니다. 이걸 좀 조여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스피너베이트의 이제 모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스피너베이트의 블레이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변화도 많고 종류를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면 일단 다 통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늘고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윌로우,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콜로라도 빨간색 있죠.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이 두 가지 중간이 이제 인디아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길고 얇을수록 저항도 덜하고 진동도 덜하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저항 그리고 진동이 좀 강한 편이죠. 인디아나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름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하면서 개념을 계속 잡아 나가겠습니다. 요 블레이드 부분을 먼저 보는데요,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하나 달린 거는 싱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윌로우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윌로우가 되는 거고요. 혹시 뭐 이런 콜로라도가 달렸다 그러면 싱글 콜로라도가 됩니다. 물론 싱글일 땐 이거보다 크겠죠.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달렸을 경우는 그냥 더블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뭐 더블 인디아나도 만들면 되겠죠. 앞에도 인디아나, 뒤에도 인디아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뒤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에는 작은 거는 콜로라도, 뒤에는 윌로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옛날에는 이거를 텐덤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용어가 다시 정리가 되고 따로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윌로우, 스피너베이트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콜로라도, 인디아나, 스피너베이트
혹은 여기 콜로라도 대신에 윌로우가 있으면 윌로우 인디아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이걸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그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수의 그 제품 회사들이 앞에 걸 먼저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콜로라도 인디아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거는 콜로라도 윌로우 뭐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제품 만든 회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보면 인디아나, 콜로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가지고는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품의 사진, 설명을 제대로 보고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스피너베이트를 구입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에 관한 부분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스피너베이트인데 이제 크기만 좀 다른 겁니다. 요거는 8분의 3 온스입니다. 10g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4분의 1 온스입니다. 7g 정도 되죠. 그냥 보기만 봐도 몸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8분의 3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크기의 블레이드가 달려 있는데요. 요 4분의 1을 보면은 앞에 거는 거의 같은데 뒤에 게 크기가 많이 작죠. 비교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 차이가 나죠. 그죠? 앞에 거는 크기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같은 회사 제품이고 다 똑같은데 무게만 다릅니다. 4분의 1, 8분의 3, 2분의 1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 차이에도 불구하고 블레이드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게 2, 뒤에 게 3. 그렇죠? 그 다음 것도 보면은 2, 3 똑같죠? 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루할 것 같고요. 어떤 회사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걸 좀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들 이제 장만들 하시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요. 여하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블레이드를 봤으니까요. 이젠 프레임으로 오겠습니다. 이 프레임을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프레임의 길이도 차이가 다 납니다. 회사마다 이게 긴 것도 있고요. 이쪽이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쯤에 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위에 게 거의 바늘 끝에까지 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여기 딱 삼각형 딱 만들어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여기를 휘어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직선으로 나가니까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약간 위로 솟았죠. 그래서 요 길이에 따라서 이게 흔들림이나 진동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와이어의 굵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좋게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좀 더 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이제 약한 게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은요, 언뜻 생각하면 뭐 철사로 만든 거니까 이거 뭐 똑같이 뭐 별 차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 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줄을 매지 않습니까? 고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줄이 걸려 가지고 이게 펴집니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생각보다 잘 부러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줄에 이제 그 뭐 탄성도 있고요. 이게 자꾸 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의외로 뚝 부러집니다. 뚝 부러져 가지고 뭐 요 위만 남든지, 대부분 위만 남겠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기 물었을 때 스피너베이트로 오다가 갑자기 고기가 빠졌나 보면은 이제 블레이드만 딸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딸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피너베이트 이제 몸체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런 거고요. 그냥 총알신 것처럼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점점 이제 정밀해지고요. 이렇게 좀 예쁘게 나온 것들이 꽤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제 몸체 끝에는 이제 바늘이 달려 있죠. 바늘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죠. 바늘의 품질에 따라서 스피너베이트의 후킹률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또 바늘도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동그랗게 생긴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회사들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좀 동그랗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웜키퍼가 있는데요. 이 트레일러를 달려고 하는 겁니다. 트레일러도 뭐 종류가 많은데요. 뭐 이런 거를 달아도 되고요. 좀 크죠? 좀 작게 잘라서 달아도 되고요. 그롭도 되고요. 이제 꼬리가 이렇게 부테일이 아닌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도 되고요. 예전엔 좀 두 줄, 뭐 이렇게 좀 길게 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두 줄로 이렇게 지금도 그런 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일러 훅도 있는데요. 트레일러 훅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해 가지고 뭐 숏바이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숏바이트가 뭐냐면 고기가 입질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확 물지 못하고 뒤에서 까짝까짝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요게 달려 있으면은 후킹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깊은 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라앉힙니다. 일단 가라앉혀서 수심을 보는 거죠. 지금 굉장히 깊습니다. 벌써 5m 들어간 것 같아요. 5, 6m 되네요. 그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긁어서 오는데, 이 가을에는 조금 저 중상류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왔습니다. 숨어있던 애가 하나 왔네요. 작네요.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꼬마 베스가 하나 있다가 입질을 했는데요. 그래도 공격력이 있는 거 보니까 베스가 있으면 입질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빠졌습니다. 부위가 지금 많지는 않고 낱마리가 있습니다만 스피너베이트로 입질을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풀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빨리 끌어보죠. 쳤는데 왔습니다. 네, 아이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연안에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바늘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후킹을 잘 못하는가 봅니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중류쯤 오니까 예상대로 고기가 입질이 오네요. 계속해서 얘가 숏바이트를 계속 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입질은 그런 대로 오는데요. 자꾸 숏바이트가 나고 조금 그래서 제가 트레일러 훅을 달겠습니다. 트레일러 훅을 여기 딱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좀 흔들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흔들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후킹 확률도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고기가 있다면 좀 위에 떠와도요, 확 하고 달려듭니다. 맞습니다. 중간 위쪽을 살짝 끌었더니 달려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트레일러 훅을 달긴 달았는데 트레일 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바늘에 물었죠. 공격력이 좀 괜찮았다는 겁니다.